요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만 하는 것 같으신가요? 열심히 도와주고 잘해줬는데도 결국 혼자 남겨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여러 번 실망했어요. 결국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오늘은 200년 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알려준 인간관계의 중요한 지혜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더 이상 배신에 상처받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10분만 시간을 내시면 평생 도움이 될 지혜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이지만 오늘은 쉽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라는 주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낸다 해도 결국 각자의 마음속은 완전히 나눌 수 없습니다. 문학가 괴테도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실망과 상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먼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배신을 천천히 할 사람과 빨리 할 사람만 있을 뿐이지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 그 친구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얼마나 실제 생활에서 맞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어도 의심이 들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면 바로 티 내지 말고 일단 믿는 척하세요. 그럼 상대는 곧 더 큰 거짓말을 할 것이고 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연히 상대방의 나쁜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인 나쁜 모습은 언젠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걱정과 고통, 불안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질투나 미움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넘어서 사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조언은 요즘 시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SNS의 좋아요 숫자와 댓글에 일희일비하지만 우리 세대는 이런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행복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질투하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상황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이지만 행복의 가시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예로부터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감정을 우리 마음에서 잡초처럼 뽑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질투와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실용적인 방법도 알려줍니다.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생각해보는 것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생각하라는 관점의 전환을 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가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겉으로만 그런 것인지 실제로는 다른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사람들의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하늘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가장 좋은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환경만이 행복을 줍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달라집니다. 또한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세요라는 조언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의 걱정 때문에 지금의 평화를 잃지 마세요라는 현재에 집중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걱정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스스로에게 해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분은 항상 자녀들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려고 했고 결국 큰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자녀들의 의견은 존중하되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이야기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이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했죠. 이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독서, 산책 같은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의심하거나 포기하지는 마세요.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셋째,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특히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은 현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세요. 다섯째, 과거의 불행에 매달리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만,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실천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죠. 쇼펜하우어는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건강, 자유, 마음의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재산, 명예, 권력 같은 외적인 것들은 잠시 만족을 줄 뿐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내면의 풍요로움과 마음의 자유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친구 몇 명과의 깊은 관계가 수많은 얕은 인맥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우정은 겉으로만 그럴듯할 뿐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경고이자 진실된 관계를 맺으라는 조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가면을 쓴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통찰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환상에서 벗어나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불필요한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대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쇼펜하우어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SNS에 얽매인 젊은 세대보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70대 중반의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평온함과 지혜를 갖고 계셨어요. 제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다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 내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정중히 거리를 둔다오. 그게 이 나이에 내가 찾은 행복의 비결이지. 이 말씀은 바로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정된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쓰는 법을 배우게 되죠.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젊은 시절의 인간관계와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성공과 인정을 위해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깊이 있는 관계, 진정한 교감이 가능한 소수의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몇 명이 내가 아플 때 진짜 찾아올 사람들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우정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관계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진정한 우정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또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말하자면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상으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